오케이, 3번 해설 갈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뭐랄까 그 60년대의 배경이랄까 미국의 문화랄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거니까 그냥 뇌의 긴장을 풀고 그냥 들어주세요. 재밌게 지나가는 시간으로 합시다. 자, 그럼 볼게요. 뇌의 긴장을 풀기에는 디테일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구나. 아무튼 선생님이 말이 많아. 왜 이렇게 투머치지? 오케이, 자, 진짜로 간다. 자,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유행과 사회 문화는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바뀐 한 실례를 보여줬어요. 봅시다. Throughout almost the first 3/4 of the 20th century 라고 얘기를 하죠. 초기 20세기의 3/4라고 하면 얼마죠? 쿼터가 4분의 1이니까 3/4면은 4분의 3이죠. 초기 4분의 3이면 대략 1960년대부터 70년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이때까지만 해도 통나무 집이라는 게 굉장히 rough, 거칠고요. primitive 어때요? 원시적인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집처럼 여겨졌대요. 노르웨이에서도 그랬었고 중요한 건 미국에서죠. 미국에서 통나무 집은 뭐다? 하층민의 집이다. 못 사는 애들 집이다 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미국과 통나무 집을 연관을 시켜볼까요? 미국에서 통나무 집에 대한 이미지가 있나요? 미드 같은 거 보면은 통나무가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건 없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소설은 들어봤을 거예요. 통나무 집, 톰 아저씨의 통나무 집이었나? 이런 소설도 있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통나무집이 유명해요. 생각을 해보자. 자, 통나무집, 이 소설을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은 통나무집을 하층민들이 지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하층민들은 인종이 뭐였을까? 그렇지. 하층민이라 함은 다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통나무집이 흑인들의 상징이었고 노예들의 상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톰 아저씨의 통나무집도 이제 톰 아저씨가 흑인이거든. 인종에 대한 이야기고. 아무튼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이거는 이따 이어지니까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자, 결과적으로 애들이 통나무집을 싫어하니까 웨더보즈, 나무 합판 같은 거를 이제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웨더보즈 몰라도 돼. 네,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따 볼게요. 자, 웨더보즈가 굉장히 널리 쓰였다. To mask earlier log construction. 통나무가 요렇게 있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여기에 웨더보즈를 붙였다. 자, 그림 보면 뭔지 알 거야. 미드에서 많이 봤지. 요런 집들 많죠. 이렇게 붙이는 거. 웨더보드를 나도 처음 알았어. 몰라도 돼. 아무튼 그렇구나. 알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뭐가 나와야지? however가 나와야죠. 자, 그러나 60년대가 되면은 이제 요 전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통나무 집이 하층민의 집으로 보였을 때는. 자, 근데 60년대로 가니까 60년대는 시대가 어떻대요? prosperous래요. 무슨 뜻이지? 부유한, 번영하는 이란 뜻이에요. 자, 미국이 60년대에 와서 이제 부흥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 전까지도 부흥을 하긴 했는데 이게 촉발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나도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 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영국도 강국이고 세계를 제패하는 건 영국이 더 컸지. 근데 미국이 아예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무기도 많이 만들고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미국이 빵 떠버려요. 원래도 떴긴 했는데. 그러니까 60년대는 완전히 이제 부유한 나라가 돼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요. 이때 당시 어떤 시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Many individuals were seeking to challenge to the status quo. 현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대. 자, 살짝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죠. 왜 시대가 번영을 했는데 번영하면 잘 사는 시대란 얘기잖아. 잠깐만 펜을 좀 바꾸고. 시대가 번영을 했으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히려 시대의 정신에 현 시대에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제가 뭐 개인적인 견해로 답을 내리자면은 사람들이 잘 살잖아? 잘 못 살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그냥 내가 오늘 하루 풀칠해서 잘 사는 거 그걸로 이제 만족이 끝나. 근데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이제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하이 스테이터스, 정신적인 거를 추구를 하게 돼. 먹고 사는 거는 다 됐다 이거야. 근데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왜 인간은 서로 차별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또 깨닫고 그런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문제까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에 저항하는 것도 생기게 됐어요. 60년대에. 그러다 보니까 패션 체인지드, 유행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압박은 느슨해졌대.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가죠. 시대의 정신에 도전을 하면서 사회적인 압박이 느슨해졌다? 자,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현 시대에 저항하게 된다는 것은 현 시대에 있던 규칙에 대항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은 원래 청교도 국가예요. 굉장히 빡센 기독교야. 개신교야.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는데 안 그런 데가 더 많아. 굉장히 기독교적인 규칙을 지키려고 하고 성경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동네마다 다르지만. 근데 이거에 이제 저항하는 사람이 늘게 된 거지. 이런 빡센 규칙 싫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압박이 느슨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야. 조금 더 자유롭고. 아무튼 60년대는 그렇게 돼서 조금 더 규율은 느슨해지고 기존에 있던 빡센 규칙 같은 거에 사람들이 저항하는, 그리고 새로운 거를 찾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설명하자면 이런 40년대 사진이거든. 이거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있을 때만 사람들이 좀 칙칙하잖아, 옷도 그렇고.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돈 많아지고 잘 살게 되니까 60년대에는 사람들이 야 요런 느낌으로 패션이 확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환장하는 분들이 있는 요런 느낌.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60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전쟁은 싫어, 평화가 좋아 라면서 사랑과 행복, 평화를 부르짖는 이런 히피들이 많아지게 됐죠. 오케이, 아무튼 재밌다. 자, 다시 글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봅시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들? 좀 사회 유행을 자기가 주도함으로써 성공 구가를 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가 유행을 바꿔버리겠다, 이 시대를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짱이면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힙한 거 좋아하죠. 그래서 막 옛날 거 다시 가져오잖아. 그리고 얘네도 똑같아, 생각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 버려졌던 통나무집을 다시 가져와다 옆에 붙은 웨더보드, 얘네죠. 싹 다 다시 떼버리는 거야. 그래서 통나무 본연의 모습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지. 누구랑 비슷해요? 요즘 힙스터들 있잖아. 90년대 패션을 막 가져와. 그지? 나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만 해도 90년대 패션이 너무 촌스러워 보였거든. 근데 요즘 다시 막 되게 뜬지 몇 년 됐잖아. 하나도 안 촌스러워 보여. 아무튼 간에. 자, 요렇게 다시 옛날 거를 가져와서 부흥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힙하지 하면서. 그러고는 to enjoy the glow of their visual confirmation of society's rediscovery of its heritage.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하죠? 요거는 같이 한번 해석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사람들 사회를 주도하려 했던, 유행을 이끌던 힙스터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걸 도와줬대?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to enjoy, 즐기는 거를 도와줬대요. 무엇을 즐기냐면은 복잡하니까 뒤에서부터 해석할게. 자, heritage 유산이죠. 유산의 사회적인 유산의 재발견이야. 유산의 재발견하니까 느낌이 딱 오죠. 옛날에 버려졌던 통나무 집을 다시 재발견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에 뭐래요? visual confirmation, 시각적인 확인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사회적인 유산의 재발견하면은 유산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물질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유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60년대는 옛날에 버려졌던 거를 다시 가치를 재발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거가 옛날의 가치를 재발견해주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사례가 뭐였다는 거야? 통나무집이었다는 거죠. 즉 여기 지금 이거 자체 가리키는 거가 통나무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통나무 집의 반짝거림을 즐기도록 했다. 즉 옛날에 있던 버려졌던 거를 다시 가져와서 즐기도록 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 없이 This was not a widely pursued innovation. 이게 널리 추구되었던 innovation, 혁신은 아니었대요. 그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 힙스터들이 따라하는 거 우리 다 따라요? 그건 아니에요. 힙스터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게 조금 주류 비주류의 중간 범위에 있는 그런 유행 주도하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통나무집을 사람들이 재발견한 것도 다 하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좀 힙한 느낌이고 선두에 느낌이었던 거야. 그래서 but enough affluent people. 그래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 그렇게 했다는 거는 통나무집을 다시 떼고 즐겼다는 이야기죠. 뭐 하기 위해서? In their quest to maintain their position as societal leaders. 자신들의 사회적인 리더라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힙스터가 내가 사회를 주도한다는 느낌을 계속 갖기 위해서 통나무를 떼고 많이 그랬대. 통나무에 있던 웨더보드를 떼고 통나무를 본연을 즐기려고 많이 그랬대요. 그래서 The log house reasserted its position as American icon. 60년대에 다시 각광을 받아서 통나무는 미국의 아이콘으로 다시 부상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갔죠. Regardless of ethnic background of its original builders. 왜 갑자기 인종적인 백그라운드가 나왔을까?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미국에서 학층민 누구? 흑인. 즉 통나무집은 흑인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60년대 배경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작년에 배웠어요. 작년에 캐서린 그분 기억나죠? 그 여성 최초의 마라토너 그분 생각했을 때 그때가 딱 60년대였고 그때가 딱 여성 인권 운동의 붐이 있었을 때였어. 그거의 배경이 뭐였어? 미국 시민운동으로 흑인들이 주도한 거였잖아. 즉 60년대까지는 아직 흑인들이 굉장히 차별받던 시대예요. 흑인들이 노예로 차별받던 게 관습이 남아있던 시대였는데 그렇다면 흑인이 만든 통나무집도 백인들이 혐오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흑인이 만든 건 상관없이 통나무집은 졸라 좋아했다. 미안 비속어 삭제 머릿속에서 아무튼 그랬다더라. 그러면 느낌이 좀 오시죠? 네. 그래서 글을 다시 정리하면 60년대 시대가 부흥하면서 힙스터들이 통나무집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이게 흑인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혐오하던 사람들의 것이었음에도 유행을 최첨단에 갖고 오려고 했다. 이런 느낌 가지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재밌는 시간. 그러면은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심심할 때 보세요. 뿅.